안녕하세요. 바누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뭐 하락을 많이 했죠. 이제 근데 지수 하락폭이 약했어요. 지수가 오늘처럼 빠졌으면 한 2~3%는 빠져야 정상이다. 근데 왜 이렇게 들 빠졌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 흐름이었어요. IT 박살. 박살이랑 뭐 얼마 빠지도 않았으니까 조정. 이제 IT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섹터들이 방어를 했고요. 제가 뭐 2018년 주도주가 될 거다 했던 통신 섹터들 강했죠. 이제 주도주가 거의 잡혀가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이제 저점을 높이는 수준이 확인이 되면 이제 바닥 탈피를 하는 거고요. 자동차는. 그리고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무너질 때를 기다려라 했죠. 자,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또 좋은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조정을 미리 다 예상을 해드렸고 내 예측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런 흐름이 보이니까 이미 멘탈이 흔들리는 회원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스스로 심리관리가 안 되는 거야. 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투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경험을 해봤지만 이 경험이 최소 2년은 누적돼야 된다. 조정은 계속 옵니다. 2년 안에 작은 파동 큰 파동 해가지고 조정 같은 흐름은 계속 와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폭락장. 이게 이런 게 폭락장이 아니고 오늘 거의 뭐 1000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막 하락폭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 하락폭이 막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거의 전체가 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전 세계적인 전쟁 위협,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붙어버린다. 그럼 이건 전 세계적으로 패닉에 빠지겠죠. 가장 강대국 둘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종말론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로봇과의 전쟁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마 이런 폭락장을 만들어 주겠죠. 그런 폭락장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폭락장은 10년에서 20년 사이클로 한 번씩 옵니다. 20년 사이클. 이것만 딱 경험해 보면 이 10년, 20년 투자를 해서 이 폭락장을 한번 딱 경험해 보면 이때가 가장 큰 기회다. 왜? 이때 폭락을 두들겨 맞으면 10년, 20년 동안 회복을 하는 거예요. 경기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꼬꾸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구가 망해버리지 않는 이상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망한다는 데다 배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는 데다 배팅을 할 수는 없어요. 투자자의 근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포지션을 다 이제 머리에 넣고 있으면서 중간에 잔파동 이런 것들은 잔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예상을 한 게 만약에 코스닥이 800포인트 밑으로 빠져주면서 바이오 폭락이 한번 나오면 이거는 이제 뭐 한 3~4년 대세장 진행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정이 만약에 85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은 바이오가 이거는 정확한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펴야 돼요. 이런 흐름이 왔을 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바이오가 계속 주도 섹터로 남아있으면 시장에 남아있으면 이제 15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올해 온다. 이렇게 만약 올해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올해나 내년 초 금융위기 온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 폭락이 지금 나오면 이제 대세장이 길게 진행되는 이유는 가치주들이 주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장을. 그렇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길게 갑니다. 근데 조정이 이제 850포인트에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850포인트에서 마무리, 이제 한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사이, 이 구간에서 바이오 폭락을 한다,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셀트리온은 뭐 20만원 밑에서 이제 뭐 10만원 근처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약 바이오 폭락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주들이 오히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야. 주도 섹터가 바뀌는 거죠. 시장 유동성이 공급되면 시장 전체가 가버리는 거예요. 바이오가 이렇게 해서 주도라는 바이오에만 돈이 이렇게 되면 바이오에만 돈이 몰리겠죠. 시총이 지금 엄청나게 큰데 이걸 더 끌어올리려니까 이쪽에서만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면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얘네들이 박살나면서 가치주들도 같이 무너지겠지만 가치주들은 30%에서 50% 빠지는 거고 바이오 섹터는 70% 90%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올 거라는 거를, 만약에 이런 흐름을 일단 예측을 해놓고 그 흐름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치주들이 만약에 돌아서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길게 갈 거고, 미국과 반대로. 미국은 밸류가 PER 보통 20배라고 보자고요. 한국 밸류 PER 평균 10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중간에서 맞춰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뭐 PER 15배가 된다든가 한국이 15배가 된다든가, 아니면 한국은 이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PBR이 10배에서 이제 맞춰진다든가, 아니면 10배 밑에서 맞춰진다든가. 이게 미국이 조금 더 좋겠죠, 밸류가. 우리나라는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미국 시장과 여태까지 계속 연동하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전문가들 보통 보면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만 본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뭐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고. 물론 그거는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그 낙폭이 다를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시총 예를 들어서 시총 1000조짜리가 이게 만약에 50% 빠져요. 있다고 치면 그럼 500조가 빠지는 거잖아. 근데 시총 1000억짜리가 70% 빠지면 어때요? 700억밖에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럼 지수 낙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조금 무너져도, 얘네들이 무너져버리면 지수 낙폭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봐야, 이게 뭐 시총이 20% 올라와봐야 1200억밖에 아니잖아요. 이거 500조 때려받고 이런 거 사면 몇 개나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진행될 수가 있다. 여태까지 뭐 20년의 역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산업구조에 대한 걸 자꾸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중국과 미국이 붙어버리면.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산업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이나 아메리카 뭐 이쪽 있잖아요.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신흥국들이 앞으로 메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이 전 제일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이 제일 좋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신흥국 시장들은 이제 뭐 10년 이상 좋겠죠.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이상 좋겠죠.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독재 정권도 물러나고, 뭐 이렇게 뭐 비리가 썩어 있는 부분들이 좀 도려내지면 신흥국들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틀을 보고 우리가 평생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그렇게 연동될 필요가 없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냥 견디면 돼. 지금 낙폭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세게 돌았다는 거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겠죠. 근데 반등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수는 밀릴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빠지면 지수는 밀리는데 종목들은 우르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 시총만 지금 코스닥 전체에다 쪼개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뭐 셀트리온 36조야. 1000억짜리 기업들 10배씩 올려봐야 1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30% 빠지면 10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억짜리가 시총 1조 되는 기업들이 10개 나와도 거의 뭐 똔똔이잖아요. 셀트리온만 이런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산이 될 거다, 자본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낙폭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IT가 주도했던, IT에서 바이오로 옮겨가던 그 시점에서 이제는 바뀔 것 같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체크해보고 이제 좀 내가 확신이 든다 하는 부분이 되면 또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요즘 뭐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죠. 외국인 과세 정책, 한국 증시에 이제 뭐 망조가 든다 뭐 이러면서 뭐 별놈 소리들이 많아요. 이제 외국 계좌분들이 지금 이제 이탈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 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어떻게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자본들 많은 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많이 났다.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100% 이상 올라오고, 뭐 셀트리온 같은 거 뭐 무슨 바다에서 한 300% 이상 올라오고, 외국인들이 산 게 뭐예요? 전부 다 IT 바이오 메이저가 산 거. 지금 완전 고밸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거다. 고밸류 만들어 놓고 메이저가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거다. 자, 개미들이 보면 오늘 많이 샀고 외국인 기관은 팔았는데, 기관은 사실 코스닥에는 별로 팔지 않았어요. 뭐 거의 없었죠, 매도 물량이.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 물량은 개미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요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요거 IT 바이오를 받은 거라고. IT 바이오를 개미들이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 물을 태우려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진짜 가치주들, 진짜 갈 종목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리고 요로 물 태우는 거예요. 그럼 죽어버리겠죠, 이제 나중에. 제 판단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만 피해가면 돼, 얘네들만. 이거 대형주들. 이것들만 피해가면 2018년도에 지수 조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맞는지 아닌지는 지나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과세 정책 이런 것도. 이것 때문에 만약에 타격이 있다, 뭐 거의 뭐 금융위기 정도로 우리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많겠어요. 경제 전문가부터 해서 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도라이들도 아니고. 그럼 이 정책을 폐지하든지 무슨 어떻게 방향을 바꾸든지 하는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죠. 왜? 외국인 자금들 우리나라에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IMF 때보다는 훨씬 건전합니다, 지금. 이제 뭐 외화를 이제 딱 IMF를 다 경험해봐서 기업들도 뭐 요즘은 이제 환율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뭐 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수출 기업들이 무슨 타격이다. 과거하고 20년 전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왜? 그쪽에 생산기지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는 다 이런 좀 우리나라랑 우호적인 관계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가들에 이제 수출을 하고, 그 국가에 이제 설비를 늘려가지고 그 국가에서 생산하는 거 거기서 이제 다 팔면 돼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파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돼.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면 어떻게 돼요? 과세에서 이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그 나라에서 버는 돈 다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일자리가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 서민들이야 좀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력만 있고 브랜드 파워만 있다 그러면. 자, 외국인 자본이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자, 만약에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가 되면, 지금 일단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투자자들도 자꾸 돈 좀 줘 뭐 하고, 그동안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왔던 뭐 국보펀드라든가 뭐 이런저런 외국인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한국에서 이래? 그럼 우리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럼 좀 수익을 챙기자. 그래서 막 팔아. 그러면은 이제 IT 바이오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이거 샀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비싸서 못 담았던 IT 바이오도 이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빠져주면. IT 바이오 뭐 50%에서 70% 빠져주면, 그동안 하이닉스 9만원 갔을 땐 쳐다도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야. 그만큼 싸지니까. 그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지. 주가가 빠진다고 악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지. 지금 SK 하이닉스는 빠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9만원에서 뭐 이제 7만원도 안 빠졌잖아요. 7만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뭐 빠지지 않았어. 납폭해봐야 마이너스 몇 프로나 돼. 이거 30%도 안 된다고. 더 빠져야 돼. 마이너스 한 50% 정도는 빠져줘야? 한 50% 정도는 빠져줘야? 한 40%, 50% 정도는 빠져줘야?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6만원에서 이제 한 6만원 구간, 이제 5만 5천에서 6만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에서 잡힌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단기 매매. 한 30%, 50%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한번 올 거예요. 이건 이제 이 구간이 오면 제가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서,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인증을 하면서, 이제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신라젠도 내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매수 사인에 들었던 게 7만 얼마인가?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제 조정 대충 왔으니까 이제 반등 한번 들어올 거가 있다. 그리고 나서 12만원 구간 저항. 그래서 했는데 이게 결국은 좀 마이너스 15% 손절하고 나왔어. 이 손절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좋아 보여. 너무 많이 갈 게 보여갖고 이거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때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11만 9천원이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이제 또 이 구간에서 폭락 나오니까 이때 팔라고 했는데 또 팔지 못하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제 10만원 넘어가니까 11만 얼마에서 이제 갑자기 급락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채팅창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12만원의 저항 구간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다 팔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올 거라는 거죠.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20만원 미만 오면 이제 단기 포지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기 포지션, 장기로 보유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단기 포지션 나오는 거예요. 30%, 50%. 그 정도 보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포지션이 나오는 거라고. 20만원 밑에 구간에서 지지받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지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되겠지. 그러면 수익을 예를 들어서 30%, 50% 받다. 이건 매매잖아요, 매매. 단기는 매매잖아, 단기 대응은. 그럼 30%, 50% 봤으면 그냥 마이너스 10%, 20%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지금 단기 리딩 같은 부분은 원래는 안 하다가, 진짜 내 실력에 대한 게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단기 리딩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좀 제가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이제 1000원 계좌 같은 거 한 번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고, 사실 수익률이 좀 덜 올라와. 전 같았으면은, 1월장 같은 데서는, 한 달에 그러니까 몰빵으로 들어갔으면 한 500%에서 1000% 정도 냈어야 돼요. 이제 단기 매매. 근데 리딩하면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갖고, 단기 매매 계좌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났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이제, 그니까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인드가 엄청나게 관리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처음부터 했던 거, 우리 회원분들한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우리 회원들 중에 내가 봤을 때 50%가 넘어요. 잘라내지 못해요. 왜? 내가 팔고, 가는 거를 경험하고, 팔았는데 더 가는 거. 샀는데 빠지는 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심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야. 이 가격 같은 걸 무시를 해야 됩니다. 수익률, 손실률, 이걸 무시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냥 장기 종목만 사서 그냥 묻어라. 이거는 무슨 사실 매도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많이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갖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위주로 내가 마인드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고, 이거 단기 매매. 근데 마인드 관리가 안 되면서 단기 매매 자꾸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단기 수익률 찍히는 게 보이니까. 그쵸? 수익이 나든지 말든지 힘들다니까. 스스로 마인드가 힘들면 행복하지 못해요. 투자는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길게 갈 수가 있고. 하루 이틀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인지해야 되고, 오늘도 채팅창 보는데 누가 또 울었어요. 내가 그거 보면 오늘 뭐 했는데 수익을 어느 정도 반환했냐 하면서 막 그걸 봤는데, 내가 누구라고 언급은 못 드리겠는데 기분이 별로예요. 그렇게 언급하고 내가 화낼 거라고 얘기했잖아. 응? 또 조정장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죠. 이게 도저히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할 마음이 없고 뭐하고 한 사람들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걸로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뭐 수수료 아깝고 뭐하고 한 사람들도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 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눈탱이 한번 맞았다. 뭐 나도 하면 되니까. 일 열심히 했는데 뭐 인건비 못 받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야 그게. 이렇게 조정이 좀 심하게 오고 하면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제 회원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자기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흐름이 진행돼야 할 때가 다가와. 이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조정을 지금 왔죠. 영상을 지금 찍게 됐어.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지. 이게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과세 정책. 이건 사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한테도 별로 실효성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요. 증권사에서도 이 부분에 할당을 하려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걸 뭐 어떻게 외국인 지분율 그거를 매매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행을 한다 그래도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큰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이 핑계로 빠지는 거고, 빠지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낸 IT 바이오를 좀 내다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빠지는 거.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돼서 한국발 금융위기가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금리 수준이 아직 낮아요. 시장의 가치를 분석을 했을 때 바이오만 벼불구만이지 바이오를 빼고 분석을 하면 이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이 지금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국 국채 급등, 금리 급등.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움직인다는 건, 이건 이제 레버리지를 다들 줄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빚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내가 빚을 사용을 해서 뭔가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투자했던 그 자산들을 계속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유동성이 빠지는 거죠. 유동성이 빠지면 당연히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국채가 금리가 급등한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막 계속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채가 무슨 뭐 50%, 100%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진정이 될 거고, 또 이게 만약에 너무 가파르다. 그럼 이제 미국에 정책적으로 나오겠죠. 그건 이제 호재로 반영돼서 이제 증시에서도 반등이 들어올 거고, 그런데도 이제 국채가 안 잡히면 이제 또다시 이제 뭐 조정이 깊어질 거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정책을 내면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반등을 할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들이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가는 작업들은 앞으로도 평생 이게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항상 악재가 나오면 이제 호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과세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됐는데 이제 7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책 발표가 뭐 이제 7월. 이걸 미룬다 그러면 그냥 그거 될 거고, 아예 이 정책을 폐지하겠다, 이 정책 안 하겠다 하면은 또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해갖고 또 날아가겠죠. 그동안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수익을 많이 챙겨갖고 주가도 많이 싸졌어. 내가 팔았을 때보다 많이 싸졌는데 정책 폐지가 된다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니까 또 자금이 들어올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 그럼 이거 그냥 정책 진행해버려도 될 거 아니야. 증시가 계속 올라와 버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정책 진행해버려야지. 왜? 세금 많이 뜯어야지. 돈 벌었으니까. 항상 이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하되 절대 그걸 이제 확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외국인들은 전 세계 경제 화랑으로 접어드는 지금 자산 유동성이 넘쳐나요. 지금 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돌고 있죠. 이제 한국 같은 매력적인 시장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은 피해가면 되고요.
외국인 과세 이거 한다 그래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사를 쪼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다 100조를 투자하고 싶은데 100조를 예를 들어 100조는 너무 많구나. 그래 50조를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 대주주가 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한 4개나 5개 만들어. 그래갖고 거기다 10조씩 쪼개하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5% 이상 대주주가 안 되잖아. 그럼 과세 요건에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든 편법이고,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건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거지. 외국인들이 무슨 또라이 바보도 아니고. 응?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자금에 빠져도 IT 바이오를 팔 거죠. 이제 이것만 샀으니까 얘네들 때려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개미들을 꼬셔야 돼. 그쵸?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니까. 개미들한테 넘긴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관들한테 넘겨야 되겠죠. 기관이 받아가는 매물은 이제 뭐 한계가 있을 거고, 이제 개미들이 그러니까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국인 자금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할 거다. IT 바이오를 팔아서 이제 수익금을 일부 챙겨놓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도주하고 주도 섹터가 바뀔 거라는 거죠. 자, IT 바이오만 내다 팔면 수익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내다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도를 가속화하게 되면 규제 요건에 맞춰서 저평가된 다른 섹터로의 운영 확대 포지션이 취해질 거라고 보여진다. 대주주 요건이 변화를 하게 되면 대주주 안 하면 그만이죠. 대주주 요건이 변화해서 세금 많이 걷는다는데 대주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쵸? 5년간의 과거 데이터는 없어요. 5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한 번이라도 여기에 적용이 되면 세금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이거 조사를 누가 하겠어? 증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한테 하나도 실익이 없는 증권사에서 이런 거 하고 싶겠냐고.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지금. 그럼 이게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규제를 강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가상화폐에 지금 이렇게 크게 한번 때려놓고, 정부에서도 이제 크게 한번 때려놓고 투심을 완전 죽여버린 거예요. 가상화폐도 투심을 완전 죽여버린 다음 더 이상 이제 정책을 안 내놓고 있어. 그냥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 니네 가상화폐 움직여갖고 올라가면 또 정책 때린다? 좋은 이야기 안 할 거야. 이 투기 바람 불면 무조건 해갖고 무조건 빠질 거니까 이제 하지마. 이런 식의 심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가치가 없어, 가상화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무슨 언급이라는 거는 파급력이 없어 보여도 맨날 뉴스에선 까죠. 이게 무슨 실효성 있냐 어쩌고저쩌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 심리적인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이제 도는 그런 공간에서는. 왜?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사는 이상은 그 법에 이제 그 법이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투자자들은 정책 같은 부분들을 대충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과거 데이터는 없으니까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매집량을 조절을 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주주를 확인을 하려면 지분율을 알아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주주를 확인하려면 지분율을 알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샀다 팔았다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다 그래도 이게 10년 후나 되겠지 뭐 지금 당장 되냐고. 거기다 이제 조세협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맺어져 있는 국가들과는 이제 또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그냥 내놓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증시가 과열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정책을 쓱 흘리질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취득 원가를 알아야지 이제 원천 증서의 세액을 확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세금을 때려도 때릴 건데, 이거 취득 원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쓰잘데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국가에서 몰랐을까? 트럼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위기를 조장을 했다가 뭐 이런저런 뭔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점을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유두리를 주면서 니들도 이거 먹어 뭐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내 것만 다 챙기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이 왕따가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탄핵이 되고 이제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대당선에 실패하고 다른 대통령이 이어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와 반대된 정책을 해야 되겠죠. 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왕따 돼서 미국이 힘들어지면 트럼프 지지율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랑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대선에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 안 된단 말이야. 그 반대의 정책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지. 전 세계는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죽일 놈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좋은 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우려로 빠져준다 그러면 때려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워 담아야 될 기회가 된다는 거고, 그동안 이제 IT 바이오 비싸갖고 못 샀는데, 바이오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기 대응 말고는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IT는 이제 싸진다 그러면 담아야죠. 막 담아야죠. IT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치가 굉장히 증명이 돼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진다 그러면 막 담아야 되고, 바이오는 1도 없다. 자, 현재 93개국은 우리나라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부위 중에 80% 이상 조세 조약에 따라서 자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수익 낸 거를 자기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조세 제약이 맺어 있지 않은 나라들은 뭐가 있나 보면,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홍콩, 싱가포르, 이쪽은 모르겠는데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케이맨 제도는 뭐야 도대체? 아무튼간 이런 데들이 국내 투자비 중에 한 20%가 안 되는 투자자란 말이에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악재겠죠. 이 사람들이 내답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규모가 80% 20%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차익 매물 좀 나올 거고, 이 20%는 에이 그럼 한국 투자 안 하고 그냥 중국에다 투자하지 뭐, 이렇게 돼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살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세수 증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세금을 늘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세 정책이 갖고 양도세 뭐 이제 많이 때리고 뭐하고 해도 이걸 다 피해가지 누가 이거 세금 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확실한 공간이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내가 그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항상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냥 거기다 투자 안 하고 말지. 불편한데, 귀찮은데. 그렇게 되는 거지? 굳이 무슨 이런 정책이 없는데도 많은데 왜 뭐 하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해요. 그쵸? 그럼 이런 자금들은 당연히 빠질 수 있겠죠. MSCI가 이머징 지수 등에서 한국 투자 축소. 이걸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이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한테 니네 그 정책 그거 치워. 이러면 니네한테 알아서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어.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계속 한국 정부에서 쌩까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뭐 달래고, 정책을 이제 폐지를 한다든지 기간을 계속 늦춘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쌩깐다 이 말은. 만약에 쌩까고 이제 트럼프처럼 해버린다. 니네 이거 봐라.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네. 지가 무슨 미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만 독립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가진 않겠죠.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이건 이제 세금 더 낼까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고, 과세 정책을 이슈로 주가가 빠질까 겁나서 이제 투심에 악영향을 끼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수 증대 효과는 없어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가 한국 증시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 저평가가 확대되겠죠. 북한 디스카운트가 있고, 뭐 이제 뭐 외국인 이거 뭐 과세 이거에 또한 디스카운트 있고, 그러면 한국은 이제 평생 저평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평생 투자하기. 계속 저평가에 있는데 버블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리스크가 별로 없어. 편하잖아 투자하기.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될 이유가 없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최대의 파생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대의 파생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한국은. 왜냐면은 이 파생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업 가치와 이제 뭐 연동하지 않고 이제 왜곡이 계속 발생하는 나라가 그 이유가 이제 이 파생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인 평가가 이제 제대로 반영을 못 받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절대 장기 투자가 안 되고 이제 뭐 트레이딩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가 가치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보면 알겠죠. 이제 뭐 이런 거는 내가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셀트리온이 20만원 구간까지 이제 빠지면 이게 뭐야? 주식 비중을 줄이자. 이제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이제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그래도 그 주도주가 바뀐 것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있겠죠. 왜? 그럼 이제 그 비중을 줄이고 이제 바이오 단기 리딩 이제 단기 매매 조금씩 하면서 이제 조정을 또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렇게 빠질 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리스크한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어차피 조정은 이제 뭐 마이너스 한 15%에서 내가 봤을 때 한 30% 정도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바이오 제외한 그런 데들은 왜 별로 그렇게 상승한 게 없어요. 맞다. 2차 전지 삼성 SDI가 박살났었죠? 오늘도 박살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볼까? 오늘도 좀 빠졌네. 한 4% 5%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가오고 있는 거야. 삼성 SDI 이제 뭐 살 생각도 못 하다가 빠져주고 있으면 이제 땡큐 구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더 빠져야 되겠죠. 자, 그럼 2차 전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IT 요것들이 이제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바이오로 갔어. 바이오가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무언가가 나오겠죠. 이게 뭘까? 자, 5G를 포함한 4차 산업 중에 어떤 걸지 모르겠어요. 빅데이터나 뭐가 있겠지. 테마는 2차 전지 같은 테마는 뭐 이게 있겠죠. 바이오에도 이제 테마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줄기세포. 그리고 무슨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거하고 그 뭐야 바이오 시밀러. 뭐 이게 이제 테마였죠. 바이오세트에서는. 그리고 IT에서는 2차 전지가 테마였고. 결국 이것도 뚱뚱을 해서 그냥 IT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줄기세포도 바이오라, 이제 바이오 안에 이제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5G 뭐 소프트웨어가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보안, 5G 뭐 4차 산업 관련된 이 기업들이 이제 얘네들 이거는 이제 IT 부품주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였다 그러면 OLED 뭐 이런 거 다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였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결국은 IT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산업에서 신산업 하면 기술주들은 다 IT란 말이에요. 그럼 기술주도 반등이 들어올 건데 얘네들이 크게 움직이는 거다. 저는 이쪽이 훨씬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면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겠지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니까 유동성이 줄어버리면 얘네들만 가는 거고 유동성이 풍부해져 버리면 얘네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금리 같은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고 가면 유동성이 축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주도주만 가는 거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다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대세장은 다 가야 돼요. 근데 그동안 대세장이 아니었다. 왜? 얘네들 갈 때만 얘네만 가고 얘네들 갈 때 얘네만 가고 이때 유동성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월달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증시로.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전체 시장이 들썩하면서 다 올라갔어요. 1월달에. 그러니까 수익이 1월달에 다들 많이 났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20만원까지 빠지면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자, SK 하이닉스도 6만원 미만 구간까지 빠져주면 저도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매하는 거를. 이제 추세가 완전 꺾였어요. 이때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과열 구간이 나왔던 거고 이때까지는 정상 상승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정상적인 상승이다가 이때 과열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 각도가 완만하다가 점점 강해지고 1파, 2파, 3파 나오고 하락 1파, 이제 하락 2파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락 1파 나오고 반등했다 두고 하면서 이제 6만원 미만까지 오면 이 구간에서 또 반등이 한번 나오고 제가 봤을 때 하락 2파가 진행이 될 거다. 6만원 구간에서 저는 이제 반등이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바닥은 이제 4만원
45,000원 뭐 이 구간에서 잡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 예상은 그래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0만원 구간대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무너질 거다. 근데 만약 20만원 구간대에서 다 져버린다. 횡보를 하면서 다 져버린다면은 한 번 더 눌렸다가든지 그냥 가든지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날아가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셀트리온이 이제 무너지는 시점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거라는 거지.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제가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을 살필 때 대형주들을 보고 시총 상위 그쪽을 이제 볼 수,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을 볼 때. 저번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을 때, 와, 이거 시장이 하락할 걸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물어본 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뭐 어떻게 하고 말씀을 못 드려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입을 해서 그 조건이 다 충족돼야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뭐 삼성전자 주가 하나만 보고 셀트리온 주가 하나만 보고 하락을 점치고 하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대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라도 스스로 투자하는 분들은, 혼자 스스로 분석해서 투자하는 분들은 이 정도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요. 자, 토요일날 생방을 합니다. 저번주에 쉬었었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쉬었고, 이번주 토요일은 아프리카TV 생방합니다. 이빨톡톡TV 홈에 가셔서 정보랑 보시면 아프리카TV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오후 7시에서 10시 이때까지 이제 뭐 종목 상담 같은 거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종목 상담 같은 거 좀 해드리고 뭐 시황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상화폐 그 덧글 같은 거 보는 영상을 하나 더 올린다 그랬는데 못 올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에 조금 지나서 봐도 될 것 같으니까 가상화폐 조금 더 무너져오면 그때 덧글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영상에 대한 달린 덧글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